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제가 있는 이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는 오후 5시 15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2일 자정을 금방 넘긴 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가 되겠군요. 서울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불법 폭력 시위 혐의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 구속영장의 사유입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작년 5월 국회 내부 기습 시위와 지난 3월에서 4월 국회 앞 탄력 근로자 반대 집회 등 총 4차례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도한 4차례 집회에서 경찰관 79명이 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더구나 2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7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20명과 함께 경찰서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 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 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사안을 왜곡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정부의 정책 의지다. 노동 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서는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노동 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하는 것과 폭력 시위를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폭력 시위를 해야 노동 존중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직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5번째입니다. 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단병호, 이석행, 한상준 전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5명은 다 혐의가 같아요. 불법 시위입니다. 폭력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노동법을 개혁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다. 6월 울산 전국 노동자 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회를 기습해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면은 이 주권기관 아닙니까? 국회는 주권기관입니다. 주권을 가진 기관을 폭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군대가 총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잡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명백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구속영장을, 그래도 이 사안은 워낙 엄중하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면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당당하게 불법을 옹호를 하고 나오니 이 그동안에 민노총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던 판사까지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회원이 한 100만 명이 되고 더구나 언론사마다 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보도 성향이 보면은 사실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관된 방향을 보여주는 그 중심에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민노총이 설립 취지대로 노동 문제 해결에만 전념을 해야지 이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이 민노총은 일관된 친북한 정권 성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교조가 민노총 산하 조직인데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이 역사상 보면은 이 민주노총이 만들어낸 정당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민노당은 항상 종북 시위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우리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정당이라 해가지고 해산 명령까지 받았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시위를 하고도 이렇게 반성 없이 당당하게 나오니까 명백하게 한국의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5명의 역대 민노총 위원장이 폭력 시위로 구속되었다는 것이 이 세력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구속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짜증을 많이 냈던 한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불안해하던 국민들이 일부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특별히 판사가 용기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해야 될 사안도 아니죠. 이 영장 발부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 당연한 일이 일어나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의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영장 발부 방식은 도저히 법치 수호기관으로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영장 발부가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외국에 나와 있는 가운데서도 이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공무원은 검찰 그리고 판사도 넓은 의미에서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헌법 제7조의 규제를 받습니다. 헌법 제7조는 정권이 법치를 외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무원 집단을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헌법 7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봉사자였다면은 이번 이 판사는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아마 기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이 민노총에 매우 우호적이다. 이 정권의 탄생 과정에서 민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촛불 시위 때 민노총이 근육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법 제7조가 수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관한 한 헌법 제7조를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헌법 제7조는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정권이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지키면은 한국은 좌우 극심한 대결 속에서도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등장 초기부터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행위를, 정치적 편파적 행위를 강요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급투쟁론적 입장에 서가지고 어느 한편을 비호하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정책이 계속 집행되어 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이 뭐였느냐?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앞잡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여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들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른바 적폐수사 또는 적폐조사 등을 명분으로 반공 자유 세력을 위축시키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계속 약점을 잡고 하는 일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헌법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헌법 7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김명환 위원장 구속인데, 이 구속을 보고 박수치고 안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역설적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당연한 것이 또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앞으로 이런 뉴스를 보고 제가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